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현재 조정장에서 매력적인 종목들을 알아보고 저도 마음이 아픈 페이팔 관련한 소식들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어제 나스닥 시장의 하락 원인은 파월의 발언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같이 코로나 변이도 예상했으며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한 문제다. 그렇기에 12월에 테이퍼링 가속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며 금리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봉쇄령이 심해지면서 금리 인상 연기를 기대하고 있던 시장에서 실망 매물들이 나온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선물 지수를 보면 다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오미크론 관련한 좋은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대 낙폭이라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듯합니다.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고 요즘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그만큼 투자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조용히 힘을 모아가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 제가 최근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다시피 루미나와 팔란티어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수혜를 받았고 루미나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장이 커짐에 따라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 라이다 기업입니다. 이 두 회사들은 이번 오미크론 관련하여 크게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장주이기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이 두 종목은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제가 직접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던 델타항공과 에어비앤비입니다. 이 종목들도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처음 나왔던 날이 제일 큰 하락이었고 그때보다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 춤의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델타항공 같은 경우 추수감사절에 항공편 수요가 이미 2019년 대비 85%나 회복했다는 뉴스를 어제 분석해드리기도 했습니다. AMD와 엔비디아도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현재 전부 다 잘 버티고 있는 듯합니다. 더 떨어져 주지 않으면 매수하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한 번 더 추매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이번 4분기부터 새로운 나라들에 많이 퍼지기도 했고 주변에서 나름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덕분에 신고가를 뚫었던 것처럼 한국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잘 된다면 주가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도비는 죽고 싶어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독보적인 소프트웨어와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며 이번 오미크론 악재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기업입니다. 10월 조정장처럼 쭉 빠져주면 주우려고 했는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네 종목은 그나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파이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생각보다 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 최근 락업이 해제되면서 모든 락업이 다 풀린 상태이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앞으로 충분히 전망성이 좋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페이스북은 당분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저점마다 조금씩 사고 있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듯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점 대비 5.5%가량 빠졌는데 그래도 최근 급등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시장에 무언가를 꼭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시총이 큰 우량주 위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저의 애증의 종목이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슬퍼하는 페이팔 관련하여 좋은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페이팔은 제가 어제도 분석해드렸지만 오늘 페이팔 실적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페이팔 CEO가 직접 발표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페이팔의 BNPL 사용이 전년 대비 4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처음으로 BNPL 결제금이 1빌리언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BNPL의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인 어펌의 3분기 매출이 263밀리언 달러이니 BNPL로만 이미 어펌의 4배 가까운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만 75만 건 이상의 결제가 있었고 BNPL 사용자도 이번 달에만 100만 명이 추가되어 총 10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BNPL이 페이팔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BNPL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 어펌 분석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Buy Now, Pay Later의 줄임말로 후불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물건은 바로 사고 결제는 나중에 라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이점은 바로 어떠한 심사도 없으며 할부 또한 아주 작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과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BNPL은 그런 심사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수수료가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에 비해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은 주로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서 발생시키는데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BNPL 서비스를 이용해 하나라도 더 팔면 이득이고 그로 인해 페이팔은 수수료를 챙기니 서로 상부상조인 것입니다. BNPL 서비스만 하는 어펌은 보시다시피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고 BNPL 서비스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페이팔도 실제 실적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2025년까지 15배의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페이팔과 스퀘어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성이 20%에서 18%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페이팔의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 지표가 A+입니다. A+면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섹터 평균과 거의 비슷하지만 에비타 마진이 21%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무려 5.92빌리언 달러입니다. 경쟁사인 스퀘어와 동일 지표를 비교해도 페이팔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페이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지만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스퀘어보다 훨씬 좋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분기 실적 발표 때 앞으로 BNPL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페이팔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봐서는 4분기 실적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조금씩 상승할 듯 합니다. BNPL 서비스의 미래를 보고 어펌을 제가 매수했었는데 그보다 더한 경쟁자 페이팔이 나타난 듯 합니다. 단순 결제 서비스에서 벗어나 새롭게 성장 동력을 찾고 있으며 일본 기업 인수를 통해 동아시아 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페이팔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꽤 좋은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풀이장에서 그리 크게 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멀어진 것으로 보이며 관심이 없을 때 매수하는 것이 생각보다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조금씩 거래량을 줄이면서 저점을 다져가는 모습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페이팔을 유심히 관찰하며 좋은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12월 9일 관련하여 많은 루머들이 있습니다. 주식 분할, 스페이스X와 합병, 기가팩토리 오픈,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 오픈 등 아직 확실치 않은 루머들로 가득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는 무엇인가 트위터로 예고하고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소식을 발표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루머들 덕분에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제가 테슬라가 중국에서만 11월에 7만 대를 팔았다는 루머 자료들을 찾다 4분기 생산량을 예상한 자료가 있어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왼쪽 자료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예전에는 올해 총 생산량을 79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분기까지 62만 대를 달성했고 4분기에 고작 17만 대만 더 생산한다는 것은 지금 테슬라의 생산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합니다. 오른쪽 자료에서는 4분기 생산량을 30만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년의 총 생산량은 92만 대로 거의 100만 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수치들은 텍사스와 베를린 기가팩토리 공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한 자료이므로 텍사스와 기가팩토리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늘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어제 나온 루머는 11월에만 중국에서 7만 대를 팔았다는 내용인데 이 예상 자료만을 봤을 때는 충분히 판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 사람들의 예상 수치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각 분석가들이 테슬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다들 겪어보셨다시피 조금이라도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미래 테슬라의 모습이 상상되고 그려지신다면 떨어질 때마다 죽는 것은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올해 3월과 5월에 테슬라가 $600 아래로 떨어졌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댓글이나 뉴스 등을 보면 테슬라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 의견들을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1000슬라, 1200슬라를 달성했습니다. 저 당시 제 주변에서도 테슬라를 손절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단이 $700 부근이었는데 지금 다시 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또 비싸다고 못 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는 뉴스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매도했을 때가 거의 최저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보시다시피 아주 짧은 기간에 상승합니다. 공포 뉴스가 나오고 시장에 관심이 멀어질 때 기업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셔서 좋은 매수 찬스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같은 공포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노바백스 소식입니다. 다른 백신주에 비해 관심은 덜 받지만 어쨌든 코로나 관련한 백신주이니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노바백스 백신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노바백스 백신이 실제로 풀려서 우리 주변에서 사용된다면 모더나, 존슨앤존슨, 화이자 매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정식 판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주가가 $150 아래로 급락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다시피 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주가가 다시 $20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노바백스 관련한 좋은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노바백스가 첫 백신을 해외 국가에 판매했다는 뉴스입니다. 인도의 혈청연구소로 13만 7,500도즈를 판매했습니다. 아직 이 백신을 사람한테 투여하는 것을 승인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백신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생산 품질을 다시 확보했고 이제 팔 수준이 된다고 보는 뜻합니다. 곧 노바백스도 여러 나라나 FDA에서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백신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의 백신 효능과 판매량 등에 따라 다른 백신주들의 주가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백신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노바백스 소식도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